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진짜 커리어 경험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한 번 더 해볼까요?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리드미다 투데이와 이제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늘 윤 대표님이 오디오 캐스트라고 부르는 그렇죠? 좀 전에도 네이버 그렇게 짚어줬는데도 그렇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민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또 새로운 구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나니까 아마 오프닝 들으면서 이 낯선 목소리는 누구지? 라고 하셨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저와 그다음에 윤 대표님이 계시고요. 오늘 새로운 게스트가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준호라고 네, 그렇습니다. 매우 깜찍한 이름을 갖고 계신 반전에 준호입니다. 네, 반전에. 준호 이신데 참고로 리드미다 투데이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써주신 분이세요. 정말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도 모르고 있었네. 인기가 네. 많잖아요. 그런가요? 궁금하시다면 아마 이제 영어로 준호 이렇게 찾으시면 아마 나오실 텐데 준호. 네, 몇 명 나오기는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하는 조대리님이 오늘은 지금 열심히 오고 있죠. 야근 후에 사실 이건 뭐 야근도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퇴근이 늦어서 네, 최근 금요일 날 좀 아까 압구정역이라고. 뭐 한참 멀었네요. 엄청 걸리시겠는데요. 네, 아마 저희 얘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세 명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 방송이죠. 사실은 저희가 1주년 특집 방송을 했고, 지난주 방송까지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까지 9월 22일인데 오늘까지 댓글을 달아주세요라는 그 댓글 이벤트를 댓글 이벤트요? 1주년 특집 댓글 이벤트를 실시를 했었는데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여러분 댓글을 다시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진짜 커리어 리드미팟이라는 곳을 방문하셔서 구독하시고 거기에 아무거나 들으시다가 댓글을 달으시면 돼요. 이 이벤트를 실시를 했는데 무려 한 370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갑자기 거의 리드미 지금 그러니까요. 업무 다운될 네. 정도로 370명이요. 370명이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될 정도. 되게 슬픈데. 3,700이었나요? 좀 하여튼 연락이 와서 이벤트를 좀 늘려달라. 아직 그 댓글에 쓸 말을 준비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만나보고 싶네요. 전격적으로 1주년 특집 댓글 이벤트는 저희가 3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나요? 박수 한번 치죠. 3주간 연장.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22일까지를 얘기했는데요. 네. 10월 중순 정도 한 13일 정도까지 13일. 그죠? 추석 끝나고 예.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그렇죠. 예. 뛰어난 아이디어가 가진 맞습니다. 댓글이 나오겠네요. 추석 끝난 주 정도 한 10월 10일 정도까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때 윤 대표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댓글을 네. 단 모든 분들께 그래요? 모든 분들 아니었나요? 그랬나요? 네. 아니 370명이 전화가 왔다니까 네. 모든 사람이라고 하려니까 갑자기 이게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다 드려야죠. 굿즈가 사실은 뭐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작 중이에요. 되게 근데 이거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굿즈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모르시죠? 그렇죠. 배지 뭐 이런 건가요? 배지. 그렇죠. 좀 젊으시니까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굿즈 그랬더니 어떤 분은 구찌 주는 거야 막 그런 예? 나이도 나보다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진짜 심각하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비인후과 가야 되겠네. 그럼. 이민님과 그래서 그 굿즈는 이제 저희들이 이쁘게 만든 노트, 배지,
다음에 그 뭐죠 와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그 귀여운 리복 캐릭터가 들어가나요? 아 그렇죠. 너무 귀엽게 만들어져서. 제가 그 굿즈를 전체는 못 봤고요. 그 캐릭터와 네. 그다음에 일부 뭐 와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경했는데 어디서요? 본 것 같아요. 아,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럼 이쁘다니까요. 정말. 댓글 이벤트 네. 참여 한번 꼭. 정말 네, 있습니다. 아마 그 받으시면 정말 최애 아이템이 되실 거예요. 깜짝 놀래요, 정말. 깜짝. 네. 왜냐하면 이 굿즈를 만드는 사람이 본인이 갖고 싶어서 만드는 사욕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라 정말 이쁘게 만들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진짜 잘 나오잖아요. 네, 본인이 맞습니다. 원해서 만드는. 자, 그래서 아무튼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리드미 오디오 팟, 캐스트 아닙니다. 네, 오디오 오디오 클립. 클립에 오디오 클립. 리드미 팟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저희가 준호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오늘 주제는 연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애. 연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직장인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네. 뭐 백날 동호회 가고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동호회를 왜 나가겠어요? 네, 사실은 연애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쵸? 마음- 아니 속에 연애하려고 고와. 동호회 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결국은 갔더니 다 그런 분들만 모여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의 놀이 문화의 결국 그 종점은 좋죠. 종착지. 네, 궁극은 결국 연애다. 한국의 목표. 네, 기승전 연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직장인들의 연애에 대한 네. 것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너무 감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할 얘기가 별로 사실 없어요. 저희는 그냥 네. 오늘 좀 즐기려고 왔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네. 뭐 할 얘기가 딱히. 왜냐하면 준호님이 어떤 그 직장인들의 그 연애에 대한 어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정작 그런 저는 지금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슬프지만 아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네. 정말 전문가는 자기는 그렇죠.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뭐 스님도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네, 스스로 이발 잘 못하신다고. 네. 깎으시는 맞습니다. 분들 꽤 있습니다. 정말요? 네, 사실은 스님들이 본인 머리 본인이 깎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굉장히 잘못된 속담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호님 모셨는데 일단 뭐 연애에 대한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준호님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윤 대표님이 사실은 또 준호님의 이 저 에피소드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한번 간단하게 또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보고 할 텐데 일단 네. 예,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리드미 팟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준호입니다. 목소리를 굉장히 정돈해서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그럼요. 이런 것도 긴장하니까. 약간 동방신기 윤호도 좀 생각이 나는데. 예. 윤호 아니고요. 네, 준호고요. 준호. 네, 지금 뭐 간단하게 하는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편의점 회사에서 편의점을 차리고 싶은 분들을 하이에나처럼 떠들어다니면서 좋은 자리에 점포를 오픈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금맥을 캐러 다니시는 분. 그럼요. 네. 금맥을 타러 다니고 사자들이 먹다 남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새롭게 제 2의 길을 가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자리를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상권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이 얘기는 하죠. 우리. 요거는 또 얼마면 됩니까? 예? 대충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한 7천에서 8천 정도면 편의점을 하나 차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 수익까지만 얘기 딱 해드릴게요. 다 떼고 200에서 300 사이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편의점을 차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에. 네. 월에 7, 8천 투입을 해서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보증금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 투자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점포가 하고 싶으신 분들 이 캐스트를 듣다가 나 점포하고 싶은데 준호에게 댓글로 지금 준호님 영업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200만 리드미팟 애청자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영업을 하러. 요 댓글까지도 저희가 인정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댓글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군요. 그 대표님이 준호님은 뭐 어떤 에피소드를 좀 쓰셨나요? 사실 다른 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요. 네. 농담이고 에피소드도 잘 쓰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외부 강의에도 몇 번 모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특히 모 여대에서 얼마 전에 호평을 받으셨다고. 근데 저는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걸로. 저는 정말 컨텐츠가 좋아서 그러셨던 걸로. 재밌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정말 농담이 아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 인기 강사. 네, 제가 그때 네 분인가를 투입을 했는데 한 분은 거의 교체해달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안타깝네. 한 분은
정말 좋았다가 이분이 좋고 나머지 두 분도 잘하셨다. 음. 이런 피드백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분 박수 굉장히 강요합니다. 네, 시작부터. 네,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사실은 본인께서 그 연애에 대한 에피소드를 쓰셨단 말이죠. 네. 굉장히 낯선 글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준호님의 문체와 다르고요. 네. 뭐랄까 정말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아니 연애에 대한 에피소드를 도대체 제목은 뭘로 올린 겁니까 지금? 제목이요. 네, 나의 끈질겼던 사랑 이야기. 이야기. 네, 아. 정말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자마자 이거 웬 뜬금포?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이분이 잘못 올리셨나? 진짜 리드미다 투데이에서는 좀처럼 그 구경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런 주제의 글인데. 당최 볼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죠. 아니 요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 말하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고 착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상형 같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견뎌서 헤어졌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그 이후에 연애를 해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첫사랑이에요? 아니 첫사랑은 아니고 또 아닌데. 네, 근데 한 43번째 사랑 되는 걸로. 근데 뭐 취업 준비를 하는 그 상황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나를 이해해 준 것도 그렇고 그냥 그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이 친구를 꼭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헤어지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취업을 하고 정말 이 친구가 내 남자친구인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9개월 정도 기다렸죠. 언젠가 헤어지겠지. 네, 그러면서 맨날 페북 몰래 염탐하고 스토킹도 해보시고. 스토킹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하고 남자친구 있네. 괜히 전화 한번 눌렀다가 꺼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없는 것처럼 카카오톡이 바뀐 적이 제가 2014년에 취업했으니까 15년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집요한 분이시네 진짜. 그냥 왠지 나는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는 이 친구를 다시 만나면 결혼할 거야. 왜냐면 그만큼 내가 물론 3개월밖에 못 만났어요. 그때 사귈 때는. 근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제가 마음을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고 그때의 그 어떤 설렜던 마음들을 또 그래 담은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 다시 만나는 날 팀장님한테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2년 만에 제가 헤어진 게 2013년 초였고 2015년 2월이니까 2년이잖아요. 이런 친구를 만나는데 1시간만 일찍 퇴근하겠다. 진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최 팀장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아니 뭐 보내야죠. 그리고 뒷담화로 보내고 이제 계속 연락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됐니? 저건 어떻게 됐니? 보내고 나도 진짜 끈질기게 시달렸습니다. 그때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내줘요? 해가지고, 네, 보내주셨어요. 착한 분이네. 훌륭하신 분이네. 이런 거는 뭐 그만큼 그 전 시간을 빡시게 일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만나서 밥도 먹고 뭔가 했고 했지만 결국 이어지진 않았어요. 이미 그 친구한테 저는 끝난 사람이더라고요. 끝난 사람.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안 되고 또 아마 그 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봄에 정말 이제는 연락 안 하겠다 했는데 우연히 다시 또 이놈의 손이라는 게 감성이 술 먹으면 올라오다 보니까 또 모르게 페북 들어가고 전화번호 다 지웠던 거 어떻게 컴퓨터 뒤져가지고 휴지통 복원하면서 찾아내서 저장해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분 뭐 해커입니까? 그거 어떻게 휴지통에서 지운 걸 복원을 하죠? 이거 약간 공소시효 안 지난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거 네. 듣는 분이 고소하실 그러니까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연락해서 또 보고 또 끝이 나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여자분도 좀 웃기네. 또 보겠다고 또 봐.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건가? 어느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친구가 뭐 저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 순간에 대한 외로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도 많이 탔던 친구기 때문에 헤어졌던 거라서 아무튼 그랬던 과정들을 요런 이 글로써 표현을 했던 건데 에피소드보다 길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긴데요. 그냥 읽으시는 게 날 뻔했네. 너무 에피소드. 길게 얘기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굉장히 몰입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간 많아요. 네. 저희.
순간 상상해 버렸어요. 그때 그 감정들을.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진지해졌다니까요. 지금 보다가 보니까. 안 좋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라고. 그렇다면 뭐 이 얘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사실 가슴 아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의 어떤 연애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네. 본격적으로 한번. 자, 이번 주제는 연애. 연애. 연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동호회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진짜 그 동호회에서 엮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동호회를 나온다는 게 뭐 취미의 공유 그죠? 뭐 이런 거지만 그 취미의 공유 속에는 생각보다 나랑 또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 커플의 아주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운동 같이 하는 동호회에서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저도 물론 동호회에 가입을 했고요. 레저 동호회. 뭐였습니까? 저는 웨이크보드와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를 타는 동아리에 가입을 이야. 했는데 저는 안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되는 거 옆에서 먼발치에서 바라만 봤던. 하지만 동호회는 굉장히 좋은 연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어떤 동호회가 좀 더 확률이 높던가요? 웨이크와 저는 왠지 스노우보드와 웨이크. 티치엠님 뭐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웨이크와 스노우보드. 저는 뭐 스노우보드 왠지. 지금 야근 마치고 돌아온 네, 조대리님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도 아니고. 네, 일단 조대리님은 방송을 조금 팔로우를 해야 되니까 옆에서 네, 햄버거를 햄버거 드시고 계세요. 드시면서 한번 듣고 계세요. 그 다음에 조인하시면 됩니다. 와퍼와 뉴 올리언즈 치킨 네. 버거가 이게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 드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햄버거 먹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맛있게 드세요. 자, 리드미 사상 최초로 먹방. 먹방. 네. 네, 부스럭부스럭. 소리 부시럭, 나는데. 부시럭. 좋습니다. 아주. 저는 스노보드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스노보드가 통상 네.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럼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어떤 눈이 주는 어떤 그런 그 판타지가 있지 로망. 않습니까, 그죠? 대신 웨이크보드는 또 수영복을 입고 그럼요. 그렇게 하니까 물이 주는 약간의 어떤 상쾌함. 네, 그렇죠. 상쾌함이라고 표현합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제가 알기론 네. 웨이크보드 되게 어렵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애를 하기에 앞서서 남자들이 그냥 되게 개그가 돼버릴 것 같아요. 아니 뭐잘 탈 수도 있죠. 아니 뭐 잘 타면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스노우보드 뭐 모르겠어요. 스노보드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래요? 느끼기에는 네. 생각보다 스노우보드 쪽이 조금 더 만약에 웨이크보드와 스노우보드라면 스노우보드가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꼼냥꼼냥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왜냐면 같이 정상에 올라가서 리프트도 같이 타고 그렇지. 사진도 리프트가 찍으면서. 있네. 네. 사실 큰 거는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스노우보드는 대부분 타러 간다라고 하면 1박 2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요. 웨이크는 당일도 네. 다니거든요. 비용도 스노우보드가 훨씬 더 쌉니다. 그래요? 웨이크보드는 두 번에 5만 원이에요. 한 번에 22,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아.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스노우보드는 뭐 시즌권 한번 끊으면 배 없으세요? 배요? 네. 요트요? 없구나. 그럼 배 다른 배는 있는데 그 배는 없습니다. 아랫배는 네, 있네. 아랫배는 네, 있지만 요트는 없고. 요트는 아니 없는 근데 걸로. 또 그 뭐가 있냐면 그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드복 같은 걸 입으면은 몸을 가리세요. 대부분은 여자들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하지만 웨이크보드를 타려면은 래쉬가드든 적나라하게 뭐든. 드러나기 네. 때문에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남자든 여자든 그죠? 그리고 네. 그 추운 데서 그렇죠. 따뜻하게 이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맞아요. 뭐 그런 거에서 오는 감성이 그렇죠. 제가 그 스노우보드가 훨씬 더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연예인. 연인이 연인. 연인. 어쨌든 동호회 활동이라는 거는 사실 직장인들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취미거리도 주고 또 새로운 인맥의 넓힘도 주면서 사랑까지 이룰 수 있는 조대리님 굉장히 끄떡끄떡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몇 마리를 잡으셨습니까? 저는 2마리만 두 잡았어요. 마리. 연애 빼고 다 잡아봤어요. 연애 빼고. 네. 동호회에서 실패한 걸로. 아니 근데 진짜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사내 연애 경험이 없는데 네. 두 분은 있으세요? 사내? 네. 저는 직장에 잡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저도 사내는 없습니다. 다 없네요. 네. 그러니까 조대리님은 없답니다. 네. 없답니다. 네, 없답니다. 네. 햄버거 맛있답니다. 네. 햄버거 정말 맛있습니다. 버거킹. 버거킹. 그렇군요. 그 동호회를 통해서 그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동호회 말고도 이제 그냥 일반 부서에 있으면서 또 눈이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엄청 좀 많죠. 약간 좀 리얼한 우리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네.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전에 저희 인턴을 어렸을 때 이제 인턴을 뽑았던 얘기를 조금 다시 해드리면 했었죠 그때 예전에 제가 안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인턴을 굉장히 많이 뽑았던 회사였어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다니니까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또는 조금만 프로젝트가 길면 인턴으로 대부분 3개월 하고 나가니까 저는 항상 남자 인턴을 뽑았죠. 왜요? 빡세게 굴려도 예, 부담이 좀 덜하니까요. 왜냐면 집에 워낙 늦게 가니까 아무래도 여자 인턴들은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 선배님들께서 딱 부르시는 거예요. 야 와봐라 그러더니 이번에도 남자 인턴을 뽑은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잘하는 애를 뽑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자 봐봐 우리가 컨설턴트니까 이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알았다니까 내가 일당백 하는 애 뽑을게요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봐봐라 네가 정말 잘하는 인턴을 뽑아도 얘가 우리보다 일을 잘하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걸 일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얘가 뭐 잘해야 한 0.5에서 0.6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잘하면. 그런데 말이다. 네가 어여쁜 인턴을 뽑아준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기가 어떻겠니? 1.2? 1.4?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잖아? 옆에 듣던 사람들이 다 막 오 맞아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자 인턴을 처음 뽑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쁘장하고 되게 똘똘한 인턴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 파급 효과는 말도 못하게 된 거죠.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저희는 중간 점검을 받으러 가면 돈을 중간에 받아요. 중도금을. 근데 사인업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져가면 이게 안 되는 저게 안 되는 계속 막 깨지고 막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인턴이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뭐 난리 난 거죠. 쟤 누가 보냈어? 어떤 정신없는 놈이야. 그랬더니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받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야? 너 어떻게 받았니? 그랬더니 그냥 저기 뭐 팀장님 사인해주세요. 그랬더니 해주시더래. 그러더니 근데 이게 뭐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이거 사인해 받아오라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그래 가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인턴이 받으러 간 거죠. 그래서 그 인턴이 저희 회사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진짜요?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이랑.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밤을 하도 많이 새니까 그러면서 정이 든 거예요. 그럼요. 같이 네. 고생하고. 근데 그런 커플이 또 있었던 거죠. 정말로. 그래서 이게 약간의 징조가 있었어요. 우리는 새벽에 막 밤늦게까지 술 먹고 노래방 가잖아요. 그러면 노래방을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꼭 노래방을 같이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은근한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사례들이 참 많죠. 어쨌든 간에 약간 뭐 영업 유통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뭐 같이 모여가지고 점포를 리뉴얼하거나 아니면은 화이트데이나 뭐 이럴 때 밤늦게까지 같이 가판 깔고 뭐 이러다 보면 밤을 새야 해. 맞아요. 밤을 새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밤을 새야 돼. 함께 고생하는 게 함께 고생하면서 맞아. 거기서 정말 힘들 때 괜찮니 하고 그렇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사주면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그 후배 입장에서는 그럼요. 뭐지? 네,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물론 남자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은 같은 상황보다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고생하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사내 연애에 좋은 거라고 실제로 봅니다. 연애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 있는데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영업이 끝나고 나면 시제를 마치잖아요. 근데 그 시제를 마칠 때 금고 안에 같이 들어가면 금고를 밖에서 잠근대요. 그럼 그 너무 안에 좋다. 이제 네. 뭐가 좋죠? 아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순간 너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맞아. 돈이 많으니까 보이는 돈이 많아서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네, 무슨 앱이 뭐 이렇게 3번 쓰면 뭐 혼자 공짜로 하루 공짜로 준다고 그러도 막 버스에 써 있던데. VVIP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또 연애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디가 연애 공간이냐면 그 점포 창고. 거긴 그럴 수 있. 근데 창고인데 CCTV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보면은 음료수 넣는 그 음료수 안에 네. 워크인을 정리할 수 있는 음료 창고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사각지대거든요. 왜요? 그쪽까지 CCTV를 설치하기에는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오피스 창고에는 그 카메라가 있고 좀 비싼 그리고 거 위주로. 이제 워크인이라는 거는 이제 음료 창고, 음료수가 네네. 그 문 열면은 꺼낼 수 있고 그 뒤에 공간이 더 있어요. 그 냉장고 뒤에 냉장고 뒷공간.
거기에서 밀회들이 꽤 많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뭐야 음료수 뺄라고 하면 자꾸 소리가 나더라. 뒤에서 막 덜그럭 소리가 나더라. 그게 그건가 보구나. 열심히 일하는 소리예요. 열심히. 야, 조대리가 드디어 조인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햄버거 먹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야근에서 돌아온. 아 힘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표정이 굉장히 힘든 표정이에요. 아 이게 프로젝트를 4일 동안 진행을 했더니 아 밤새시고 오셨나요? 4일 꼬박 다. 아 진짜요? 네. 한 바-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우리가 이런 책임감 있는 방송인에게 박수를 한번 야, 쳐줘야 돼. 박수 와. 이게 진짜 박수군요. 그러니까요. 안타깝네. 그 조대리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네. 결혼 안 했으면 요 밤을 새는 그러니까 동안 밤을 샜는데 눈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여기서 뒤에 이렇게 여자가 있어야 눈을 맞든 남자밖에 남자랑 눈을 맞추기에는 좀 제가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또 회사 안에서 그 남자와 눈이 맞으면 이제 그걸 진짜 사내 연애라고 하죠. 그래. 아, 나 사실 아까 그거 할까 말까 했는데 언젠간 할 줄 알았어. 내가. 사내들 사이에 보이러브. 웃어야 되는 거죠. 박수를 치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진짜 동호회처럼 즐기는 경우도 좋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이 하여튼 업무로다가 엄청나게 같이 고생하고 네,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뭔가 동고동락을 하면서 엮이는 싹 경우가 트는. 많고 이게 두 가지 경우죠. 원수가 되든지 연인이 되든지. 아. 원수가 되든지 부부가 되든지 음. 이렇게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부부가 됐다 원수가 되기도 해요. 아, 그러네요. 결국은 원수로 되는 그렇죠. 길을 가는 거네요. 네. 저희는 다 같이. 수렴의 공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사내 연애 때문에 뭐 사내 연애 아니더라도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남이 해서 불편하거나 곤란하거나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있지 않으세요? 아 지금 사내 연애가 지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가 지금 있었냐면 젠더 이슈가 지금 그렇게 예 그렇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일단 LGBT 이슈로 이 또 상황에서 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겠습니다. 뭐 애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CP라든가 CP 네. 아 나들까 아니면은 그 CC라들까 아. CP가 뭐예요? CP 그냥 그냥 뭐 영어로 그냥 컴퍼니 파트너인데 아 컴퍼니 아. 파트너? 네, 근데 그렇게 붙어 다니는 남녀를 벌려서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희대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건 중에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결혼을 하신 분인데 원래 결혼하셨던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이때를 치고 들어온 어느 한 여성이 있었죠 사내에. 아하. 아하 이게 나 막장. 저 찌라시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서 저도 깜짝 놀란 뭐 게 증권사 아니에요? 증권사는 아니고 뭐 증권사 여의도 아니고 모 증권사 아 여의도 모 증권사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모 부장님. 여러 군데 있었죠 사실. 네. 네. 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 좋아할 마음이 없었는데 남자가 하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이혼하고 오면 결혼을 해주겠다. 아니 근데 그 여성분은 좋아할 마음이 없었다는 건 어떻게 알죠?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런 걸 일일이 짚고 넘어가자면 얘기의 진행이 껄끄러지지 알겠습니다.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면 결혼해주겠다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동생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누구의 동생이요? 누구의 누구의 동생? 동생? 그 여자의 그 이혼을 한 당한 여자의 동생. 동생이 야 이거 무슨 입사를 합니다. 야. 여동생입니까 남동생?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그림 그래서- 그려지죠. 네. 그 처음에 몰랐대요. 뽑았을 때도 인사팀에서도 굉장히 어. 난처한 최종을 합격시켜놨는데 이미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쵸.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모르니까 어쨌든 전혀 모르는 여자의 누나 동생 그런 인적 사항까지는 조사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보고 나서야 이게 동일 인물이었고 이 부모가 이 부모였다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둘의 종용을 했죠.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명을 그만둬야 되냐 그래갖고 막 인사팀에서 뭐 퇴직금을 얼마 주겠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1년치를 주겠다 뭐 해갖고 어허. 종용을 했는데도 여자 동생이 극구 안 나가면서 저 남자를 평생 부끄럽게 하겠다. 그치. 근데 이미 사내에 결혼을 한 부부가 되었죠. 그 둘은. 그렇죠. 예.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있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오. 물론 이제 팀 이제 그 남자가 지방 발령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 결혼한 당사 여자와
그 여자는 같은 사무실에 어허. 한 공기를 마시면서 어떡해. 어허. 야. 계속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근데 마음. 둘 다 멘탈이 대단하네. 그러게요. 그 좀 동생이 전에까지 굉장히 그 푸릇푸릇하고 아름다운 사내 연애가 가다가 갑자기 그장이 뭐죠 그거 사랑과 전쟁으로 가고 사랑- 있죠. 4주 후에 봐야 될 것 네. 같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4주는 다 끝났고 조정 기간도 아. 끝났고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평생을 괴롭게 하겠다는 근데 사람이 사실 저거는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기는 한데 비슷한 얘기는 되게 많을 것 같아. 많죠 그죠? 사실. 근데 아니, 아니 네. 제가 보기엔 저 얘기는 그나마 해피 엔딩이에요. 그러네, 남자 결혼을 입장에서. 했네. 왜 결혼했으니까. 근데 아, 이혼하면은 결혼해주겠다 했는데 이혼했는데 뭐 깨졌다든지 차라리 그게 더 해피엔딩 아닌가요? 서로에게 그런가? 얼굴 나는 안 나쁠 그럴 일 것 없고 같은데. 그래요? 어. 그런가? 어쨌든 사랑을 쟁취하게 된 남자 순선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 지금 이게 해피일 수도 있지 않나. 남자 입장에서 해피일 수도 있겠네. 와 근데 근데 대단하다. 그 여자분이야. 야, 그러게. 그렇게, 여동생이 어. 진짜 독해요. 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또 각자의 입장 우리가 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참 근데 어쨌든 멘탈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사내 실제로 연애라는 게. 비슷한 케이스가 작년인가 증권가에 떠돌았었잖아요. 한참 시끄러웠죠. 네. 네, 모 부장님. 와. 아 정말 아니 이게 좀 잊을만하면 이게 한 번씩 그런 것들이 도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터지더라고요. 왜 뭐 예전 얼마 전에 뭐 자동차 회사도 있었고 아, 네. 증권사도 있었고 뭐. S에서도 그분이 있었고. 그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기 S 그 반도체 회사도 한번 네. 크게 터진 적 네. 있었죠. 찾아왔다고. 3년 전에 맞아. 같은 라인과 다른 라인의 어. 부부하고 같은 라인은 불륜 사이하고 한번 붙었던. 아 뭐 얼마 전에 S인가 전자도 있었고. 전자는 뭐 항상 비일비재했던 일이었죠. 뭐 비일비재, 약간 비일비재까지. 좀안 좋은 이런 사내 연애 네, 쪽에 네. 케이스. 근데 이게 사내 연애라는 게 막상 이렇게 순기능을 하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기능을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전까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사내 연애에서 제가 선배들 얘기 들었을 때 가장 조금 아쉬운 거는 일상이 똑같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할 말이 똑같아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고충 아닌 고충이더라를 얘기하셨던 사내 커플이 계셨거든요. 물론 다른 또 취미 활동 찾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같은 일을 공유하고 같은 뭘 하는지 아니까 근데 아마 대화거리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그분들이 네. 연애 초기에는 서로 공감대 그치. 형성하니까 그쵸. 너무 좋아. 우리 맞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우린 너무 좋아. 이랬을 네. 거야 아마. 누가 우리랑 이런 얘기 하겠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게 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 회사에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여자 차장과 남자 대리가 연애를 했어요. 오. 나이 차이는 한 6살밖에 차이 안 그러니까 나요. 연상연하. 연상연하. 여자 차장과 남자 대리. 남자 대리가 막 대시를 해가지고 여자 이야. 차장을랑 결혼을 했죠. 했어요 결혼을? 네, 결혼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모셔야 되고 회사를 와도 모셔야 되는. 차라리 괜찮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반적인데. 그냥 그게 낫지 뭐 그나마. 네. 그런가?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네. 헷갈리겠어요. 명확한 그 상하관계가 위계 있네요. 질서가 상하관계가 있는 게.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약간 디자인 팀 같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서로의 눈치를 보게. 근데 진짜 차라리 그게 난 게 예를 들면 여자 직원이 부하 직원이고 네. 남자 직원이 상사인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은 여자를 모셔야 되는데 나오면은 이 남녀가 헷갈리는 거야. 스스로 그럴 수 있겠네요. 지시를 해야 돼. 스스로들이 막 헷갈리는 거지. 저러게도 헷갈리겠네. 나이가 많은 여자 부인이 나이가 많으나 직급은 남자가 또 높아. 그런 족보가 꼬인 거잖아요. 그건 좀 골치 아플 것 같지 않아? 그럼 골치 아프죠 진짜. 예전에 그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같은 회사에 그분이 제가 컨설팅사 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비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비서하고 컨설턴트하고 나중에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비서분이 이제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외국계 뭐 컨설팅사 이런데 비서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셌어요. 그쵸. 네, 좀 뭐 조금 뭐 표현을 좀 세게 하면 좀 뭐 사람들이 다 싸가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콧대도 높고 그러니까 콧대가 높다는 게 뭐 연애할 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막 일할 때도 막 뭐 이렇게 좀 말도 세고 약간 이런 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 컨설턴트들이 보통 모여서 뭐 술을 한잔하고 그러면
뭐 종종 이제 그 비서를 씹었단 말이에요. 걔는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한 명이 그 안에 한 명이었고 결혼. 그걸 한 2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전혀 티를 안 내고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와. 무섭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 축하한다고 술을 딱 사주는데 술이 떡이 돼갖고 야, 너희 이제 그러면 안 돼. 이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 다 네, 죽었어 막 와이프 이러면서 내가 그럴 다 수 기억해 있- 막 충분히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난처했던 그러겠네요. 진짜. 다시는 안 보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근데 저도 되게 여기는 뭐 어차피 대나무 숲 같은 데니까 어차피 제 존재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되게 친한 동생하고 이제 회사에 다니는 동생하고 그 동기를 알아요. 알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지금 사귄 지가 벌써 5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알아요 그거를? 저 혼자 알아요. 아, 회사, 진짜? 회사 전체에서 저 혼자 알아요. 와. 저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연치 않게 걸렸어요. 그 걸린 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도 그 영화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 피해서 그 영화관을 찾아갔는데 그 영화관에 같이 박군요. 딱 들어간 게 돼요. 저는 이제 무료 시사회표가 생겨서 들어갔고 근데 딱 마주쳤는데 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고 불렀지. 그랬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니 뭐야 왜 너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 제발 비밀 어차피 비밀로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려고도 했고 걔들이 원하면 또 그렇게 하려 했는데 아마 걔들이 이제 상견례까지 끝내고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봄쯤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발표를 터뜨렸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반응들 있잖아요. 근데 딴 얘긴데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하면은 아까 네. 얘기했지만 내가 사귀는 사람의 험담도 내가 어떻게 그럴 것 보면 같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지만 저는 상상만 해도 약간 싫은 게 예를 들면 일을 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뭐 무조건 내가 좋은 모습으로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군가에겐 욕도 먹어야 되고 아, 누군가에게는 혼나는 또 순간들. 상사한테 막 깨질 때도 있고 네. 그럼 그거를 그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게 나는 되게 싫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이제 둘의 표정을 보는 거죠. 이렇게 살짝 이제 만약에 이제 제 동기가 막 깨져요. 동기가 막 깨지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애 갑자기 여기 그 이마 끝이 빠직빠직하는 게 느껴져요. 막 그걸 보고 이제 저만 눈치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막 그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막 아야 괜찮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고 달래주고. 진짜 궁금한 그런 상황 되면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어. 네네. 그날 저녁에 데이트를 한다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뭐 위로를 해주나 뭘 어떻게 될까? 제가 이게? 듣기로는 같이 욕을 같이 같이 욕을 같이 욕을 하면서 하고 이제 풀어주는 달래주고 그렇게 아니면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사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다라거나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되게 난감한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있어요. 참 그러니까 뭐냐면 당사자들과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썸에 대한 소문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이 사람은 뭐 전혀 네. 딴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데 소문이니까 소문이 막 난단 말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그건 서로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사내는 더더군다나 바로 보면 알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게 사내 연애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서로 코가 깨가지고 원수가 되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CC가 더 위험한 걸까요? 사내 연애가 더 위험한 걸까요? 저는 사내라고 사내. 생각합니다. 사내 연애가 훨씬 더 책임감이 많이 따르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하다못해 한 사람 그 회사를 한 명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CC 때는 그 어렸을 때 큰 그 상처 뭐 이런 게 남지 않습니까? 극복하더라고요, 다들. 네. 결혼 잘하고. 새로운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잘 CC 로 극복하더라고요. 받은 근데 그 다시 또 CC가 돼서 저기 회사 사내 연애는 회복이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미지가 박혀버리니까. 그렇죠. 그 이제 나이들도 이미 좀 네, 맞아요. 나이들도 만원의 새로운 나이 뭔가를 하기에도 만 원. 그래서 저 하림 선생님이 그런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런 그래. 노래를 부르지 아 않았어요? 너무 명곡이죠. 그죠? 하림 선생님. 하림 우리 선생님. 하림 선생님.
아 하림 얘기하지 마세요. 아 주가 떨어져가지고 짜증나지. 아 그러니까 그 하림 선생님은 하림이라고만 얘기하면 네. 자꾸 닭고기인 줄 알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꾸 이러면서. 붙여줘야 돼요. 최근에 마니커가 선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최초다. 닭고기는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그 최초라는 거는 이제는 좀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때 그 광고가 제가 불과 이틀 전에 들은 광고인데 광고가 이런 거예요. 뭐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먹고 마니커 막 이런 거. 라디오 광고. 네, 라디오 광고로는 뭔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왠지 느낌이 라디오 광고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옛날에도 느낌이고. 썼던 그 회사에서 썼던 거 마니커 같긴 한데. 먹고 마니커. 네, 마니커. 2017년도 9월달에 항상- 우리가 시대를 역행하는 항상 광고가 저는 마니커는 항상 그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데 주력을 다하는 회사여가지고 뭔 소리예요? 그 프로그램 끝나면 아, 이 마니커에서 프로그램에 백화점 협조하신 네. 분들께는 뭐 마니커 닭고기 에서 백화점 뭐 상품권을 어디서 뭐 우리도 방송 끝날 때쯤에 그런 거 할까봐 네, 해볼까봐 이제, 예, 그냥. 오늘의 방송은 뭐 예를 보이는 거 들어서 아무거나 막 예. 버거킹, 예, 버거킹, 삼성전자, 뭐 유한 킴벌리, 그러니까. 뭐 해서 예, 해서 앞으로 협찬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뭐 이런 거. 모나미 볼펜데 상품권을 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애플 라이트건 네. 괜찮네. 자, 우리가 그 사내 연애를 나눠봤는데 흔히 사내라는 그 범주를 떠나서 그냥 직장인의 연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대학생 때 연애하는 거랑 직장인으로서 연애하는 거랑 뭐 어떻게 다른가요? 아 근데 저 넘어가기 전에 하나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실명 얘기할 뻔했다. 저기 뭐였었죠 아까? 준호요? 아, 준호. 네, 준호. 실명 아니에요? 네? 거의 실명이죠 뭐. 네네. 준호 몰라서. 대리님은 네. 그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다 같이 받을 거잖아요. 네, 다 같이 몇 받습니다. 명이나 뽑아요? 저희 한 100명 정도. 100명. 매분 한년에 그쵸. 그러면 남녀 단기마다 성비가 어떻게 되죠? 한 6.5, 65, 35 이 정도 됩니다. 아, 되게 높네요. 남자가 그래. 65%, 여자가 35%. 그러면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사실 거기란 말이에요. 그 신입사원 시점이. 연수가 예, 아주 시점이. 좋은 공간이죠. 어떠셨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아, 네. 네, 뭐, 저는 신입사원 연수는 보드도 안 되고 아니 근데 뭐 트라이를 해보셨다는 게 신기하다. 저는 트라이 했습니다. 굉장히 네. 많아요. 그 연수 네. 참 좋은 네, 좋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친구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연수 맞아. 정말 네 열심히 대쉬도 아니, 하고 근데 막 하고. 내일 제가 결혼식 가는데 그 커플이에요. 연수원에서 연수원에서. 만나서 연수원. 결혼하는 연수원이라 커플.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같네. 아, 네. 신입사원 연수 때도 사실 뭐 같이 취업해가지고 뭔가 세상 다 그러니까요. 행복해 보이고 다 서로가 멋있어 보이고 응. 그럴 때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에서 사귀었다가 금방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왜냐면 발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들은. 아, 그렇지. 그 발령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지. 짧게 사귀는 커플들이 좀 많이 탄생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계열사를 통합해서 본사에서 맞아요. 일괄 교육을 하잖아요. 음. 근데 제일 좋은 계열사에 다니는 애가 조금 후진 계열사에 다니는 애한테 뭐 후지다고 하기엔 뭐하고 약간 연봉이 떨어지는 계열사에 이렇게 사귀다가 갑자기 이게 그 계열사를 돌아가니까 이게 아닌 거지 상황이. 그래서 헤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봤고. 맞아요. 야 거기서 차별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다. 그죠? 그러게. 근데 그런 경우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할 나이들이니까 아무래도 경제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진짜. 그러니까요. 변하죠. 명대사 하나 나왔네요. 변하죠. 근데 진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더 크게. 사랑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둘 다 변해요. 그렇네요. 네. 둘 다 그런 변해요. 자, 그럼 하여튼 뭐 신입사원 연수도 기대했으나 별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아쉽다. 신입사원 넘어가는 걸로. 어때요?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대학생의 연애와 직장인의 연애 뭐가 다릅니까? 감동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감동이요? 네. 오. 대학생 때 연애에서 감동했던 것들이 직장인의 연애에서 당연한 게 되고 이제 그런 변화되는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대학생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기념일에나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 개인당 하나에 뭐 스테이크에 막 4만 얼마짜리 막 용돈 모았던 걸로 해가지고 뭐 산다던가 그렇게 할 텐데 직장인 되면은 뭐 소개팅 장소에서 그런 데를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소개팅해서 연애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좋은 거 먹이는 경우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동하는 어떤 차이가 좀 생기는 것들이 일단 제가 느끼기엔 예전엔 많이 특별했던 나더라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 네. 경제적 느껴지고. 수준의 차이가 나니까 그죠? 네, 아,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 직장인 때는 그 대학생 때 당연하게
거를 받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편지를 쓴다든가 손편지 이런 네. 거. 네, 꽃 하나 그냥 주고 그런 거. 단순히 그냥 손잡고 공원 한번 걸어준다든가 뭐 그런 고급 음식점 안 가도 그런 게 오히려 더 감동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요새 대학생들 진짜 편지 쓰나요? 어때요? 이벤트처럼 쓰지 않을까요? 이벤트 때 쓰는 거 정말 많이 봤는데 아. 그리고 뭐 군대 갔을 때 쓴다던가 뭐 이런 건 봤지만 일반적으로 연애하면서 대학생들 편지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니 군대도 요새 막 그 문자 웹에, 남겨요. 웹에 카페 막 이런 네, 데막 메일 올리잖아요. 남기고.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연애했던 요새는, 시간들이. 네, 그렇죠. 옛날에 뭐 대표님 때는 손편지 많이 쓰고 이랬잖아요. 뭐 얼마나 옛날이에요? 우리 때요? 얼마나 옛날이라고 또 뭐 갑자기 무슨 언제로 가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대학교 20살 때. PC에 익숙해졌던 게 우리가 언제였지? 대학생 때였나? 그죠? 대학생 때죠. 네, 우리가 대학생 때 이제 PC가 노트북은 사실 택도 없었던 아유, 얘기였고 그때 뭐 새로운 데이터맨 뭐 이런 거 쓰셨던가요? 천리안 뭐 이런 거.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때. 그렇죠. 사실 좀 편지 이런 걸 안 써가지고. 네. 어떤 거 하셨어요? 네? 편지 저는 돈으로 하셨죠, 사실은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하셨어요. 이게 최고예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편지를 음. 보내는데 봉투를 열면 돈이 돈이 있어. 얼마나 행복해. 발신인 윤 대표. 네, 0.4. 오늘의 이율은 0.4%야 뭐 이런 거. 네? 좋네. 멋있다. 근데 우리 때는 뭐 종이약도 접고 종이학은 유리병에 착 종이약 저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뭐 편지도 쓰고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이 회사 했죠. 저기 사무실에 종이 장미를 접어가지고 몇 개를 만든 게 있어요. 100개인가 바구니가. 예. 네, 우리가 그게 골칫덩어리예요. 지금 있다고요? 네. 아. 어떻게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아, 그게 그거는- 누가 준 거예요? 아니요, 우리 그 선생님이 버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자기의 그 연애 시절에 그게 있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걔가. 다른 남자가 준 무언가인데. 아니 다른 여자가 여자한테 준 무언가인데. 아니 남자가 만든 거라니까요. 남자가 만들었다고? 네. 왜 그런데요? 아 정말.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저 방금 떠오른 게 있는데 아까 약간 말씀하셨던 직장인과 대학생 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백하는 게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때 고백할 때는 뭔가 좀 더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예쁘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벤트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낭만들이 있었다면은 직장인 되고 연애도 고백할 때 그냥 뭐 백 소개팅했다. 주면서 백 주면서 아니야. 야 이런 거죠. 예? 그냥 3번 정도 만나고 너 마음에 드는데 나랑 만나볼래? 라는 식으로 그런 말이 툭 나오게 된 게 그렇게 사귀었어요. 저는 대학, 여태까지? 직장인 되고선 고백이 오히려 대학교 때처럼의 그런 뭔가 풋풋했던 그 고백하기 전에 긴장된 떨림들이 많이 없어진 게 좀 아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손은 한 2년 있어야 잡는 거잖아요. 그죠? 한 1년 지나야 말 트고. 그 손이 안 그랬어요? 저희가 그- 아는 손이 맞죠? 그 1년 사이에 말트기 전까지는 중간에 방자를 통해서 아니, 그럼 말을 비둘기 전하셨죠? 보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그럼 저쪽에서 향단이가 오고 그럼요. 어떻게 같이 걸어요? 정말 조선시대. 거리를 두고. 좋네요. 근데 진짜 풋풋함의 차이가 그죠? 생각보다 근데 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이에서도 오지만 이 경제력의 경제력이 많이 차이에서 있네. 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적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경제력이 많은 거기도 한데 환경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환경이. 예. 꼭 이것도 하나 또 생각난 건데 직장인이 돼서 연애를 하다거나 뭐 썸을 타거나 이럴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내가 상처받지 않아 하려는 게 굉장히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는 한 명이 좋아하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올인해서 마음을 얻어야겠지라고 해가지고 끝나고도 찾아가고 모두 사귀기도 하고 내가 다 해준다고 하고 하는데 직장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두드려 봤는데 안 열리면은 얘한테 더 빠졌다가 상처받을까봐 빨리 다른 대안을 찾는 건 좀 슬퍼졌던 것 같아요. 물론 얘를 메인으로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하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소개팅을 찾고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해달라고 결론적으로 그러고. EJ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EJ요? EJ? 여기다가 그걸 여기다 붙이나? 그러니까. 딱 붙이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 EJ를 만든 분이 얼마나 슬플까? 뭐 이런 데도 맞아, 붙이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게 계산이 되게 빨라지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이제 뭐 나이의 차이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나이가 들면은 그리고 되게 쿨한 척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직장인들도 올인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그게 왠지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 채통과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거를
주입을 받는 거죠. 막 물고 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과거에 상처 받았던 경험들에서 극복하는 게 힘들건 아니까 직장인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겹치면은 회사 일도 어떻게 보면 문제될 수 있는 거고. 아니 제대로 된 연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연애라는 게 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곧 누군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한 게 제대로 된 연애가 뭐예요? 그거 아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죠? 연인끼리 여행 가는 건 결혼하고 처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말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관계로 패스하겠습니다. 아 저는 정말 사실 그런 분이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게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건 페이스북에다가 같이 여행 간 사진들을 너무 이렇게 당연히 올리는 게 내가 이상한 거죠. 아니 근데 저도 그거는 좀 조금 왜냐하면 사실 딴 것보다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들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보다 우리는 아니 본인 얘기예요. 본인 왜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네. 난 얘랑 영원히 갈 거니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으로 올리는 거니까. 근데 올라가면 안 근데 지워지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가든 가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재밌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고 가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영원하든 말든 간에 그거는 좀 좀 이상한데 여태까지 우리 과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YB 쪽으로 그러니까. 서버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잘 아. 돼서 결혼까지 했지만 사진이 유포가 됐는데 회수가 안 됐구나. 회수가 안 된 케이스네 여기. 예, 깼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가면 그냥 사진 찍고 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뭐 가더라도 뭐 별일이 있겠어요. 다 자기들 알아서 다 잘하는데 요새는 교육도 잘 돼가지고. 아 그럼요. 네. 그런가요? 예. 교육이 그런가 보죠. 네. 참이 딸내미 한번 나봐요. 그러니까 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아니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보면서 나도 사고가 늙은 편은 아닌데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해외 여행 같이 가는 거는 저도 약간은 뭐가 달라요? 해외형이랑 국내 형이 뭐가 달라요? 국내 1박 2일이랑 해외 네. 막 7박 8일 같이. 아니 그러면 아니, 뭐가 다르냐니까, 아니, 솔직히 이게? 당일치기는 뭐가 달라요? 예? 당일치기는 뭐가 달라요? 사실 역사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요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이제 요 않지만. 부분부터는 마이크 끄고 얘기해. 알겠습니다. 네, 요 부분부터는. 저는 반박할 때 그래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우리 때는 굉장히 달랐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1박 2일이다 네. 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요. 당일치기랑 뭐가 다르냐? 좀 더 길게 있는 것뿐인데. 그러네요. 네.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러게요. 아, 뭐 우리가 그냥 늙은 걸로. 그러니까요. 뭐 딸을 한번 참, 빨리 네. 낳아봐야 이게 달라지겠죠. 예, 당일치가 1박 2일에 예? 꼭 딸을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확 체감하려면 전국의 그 딸 가진 딸의 아버님들. 아버님들 그러니까 딸 가진 아버님들 부들부들. 댓글을 많이 네, 달아주시고 리드미에서 방금 그 강경한 어조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요. 조대리 네, 조대리에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데 네. 참 그렇군요. 하여튼 그 경제력과 또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회사를 다니니까 뭐 솔직히 연애라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몰입해서 하기 되게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네. 건성으로 만나신 거예요 다? 뭐 그런 건가요? 그분들한테 빨리 사죄하십시오. 하지하겠죠. 그분들이라뇨. 그분이라고 이 하셔야죠. 자리를 빌어 사고 애플 아, 하겠습니다. 실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누가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누군가 엄마가 돼 있겠죠. 아하. 뭐 잘 모르겠지만 어디 사는지. 근데 왜냐면 일을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연애를 한다는 네. 시간 자체 내기도 되게 쉽지가 않고.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참 때 그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예, 만날 시간이 없어요. 뭐- 처음에는 야 이해해 괜찮아 늦게라도 와 그러는데 뭐 늦게 가면 자고 갈 있잖아요.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오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연락이 싹 끊겨요. 그래서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는 인간관계도 정말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옛날엔 누구야 놀자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였는데 요새는 한 달 전에 선약을 잡아야 되고 토요일 그럼요. 날 시간이 된 스케줄 봐주라 그러고 그래요? 식당을 부킹을 해야 되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요새 뭐 워낙 삶이랑 일의 어떤 밸런스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퇴근 같은 것도 예전보다는 조금 빨리 하고 주말에는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평일날 그렇게 빨리 오셨군요 오늘. 네? 좋은 회사네요. 좋은 회사네요. 그러니까요. 좋은 회사네요. 저 같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환경적인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차이가 많구나. 뭐 친구들 만나거나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이 회사 시간 때문에 못 만난다라는 거는 저 같은 이런 뭐 유통 쪽에서 영업을 하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은행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진 것 같아요. 하긴 준호님처럼 저렇게 신세대들은 저 신세대인가요? 사이버 러브를 이렇게 시버러버라고 하죠. 사이버 시버러버. 흥거신. 사이버로 흥거신. 그렇군요. 야, 근데 이게 정말 핫했던 단어 아닙니까? 사이버 막 이런 아, 거. 맞아요. 네. N세대와 함께 뭐 UCLA를 우클라라고 읽으셨던 네네네 맞아요. 흥거신. UCLA 우클라. 원래 그 이 얘기는 이제 대학생 때와 직장인 때 연애 차이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세대 차이 그러니까요.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금이 거졌어요 지금. 네, 그렇게 돼버렸네요. 확실히 제일 큰 거는 모든 게 그 자본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생 때는 시간이 많으나 자본이 없고 그 직장인 때는 자본이 많으나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대학생 때는 당장 결혼해야 될 것까지의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대학생 때는 또 우리 때는 손잡으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그 중간에는 진심인가? 향단이가 오가고 네 정말. 그랬는데 또 성균관 다니셨나 봐요. 여기 청학동 네. 네. 또 저 직장을 가면은 이제 슬슬 결혼은 해야 되는데 또 직장 때문에 뭐 시간은 또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생각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대학생 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그렇죠. 경험하고 얘기해 볼 수 있고 이렇지만 그쵸. 정작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생 때 만나서 결혼할 확률은 되게 낮단 적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정작 직장에 가서 시간도 많지 않은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서 약간은 얕게 안 상태에서 결국은 또 결혼으로 가는 이런 그 상황인 거 아닌가. 직장인들이 결국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뭐 일이 일찍 끝나든 말든 피곤한 사람들은 뭘 못 만나거든요. 동호회도 못 하고 사내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결국은 소개팅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근데 진짜 소개팅은 어떻게 해요? 어떤 앱이 소스? 있지 않습니까? 응? 지금은 아만다. 어플이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2014년도 그때 이제 취업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음이라는 소개팅 어플이 가장 유명했고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그때 그냥 일반적인 지인 소개죠. 나 외로운데 너 주변에 누구 있니? 누구 있어. 해줄까? 좋아. 사진 줘봐. 예쁘네? 콜. 이런 일반적인 과정들을 수십 번 수백 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만났던 것 정말 같습니다. 저 예쁜 애는 남자들의 만국 공통어인가 봐요. 그렇죠. 모든 건 예쁘네? 예쁘냐로 끝납니다. 예쁘냐? 너 스텝 뽑았더라? 예쁘냐? 뭐든지. 네 동생, 너 여동생 있다며 예쁘냐? 이거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뭘 볼까요? 여성분들은 다양한 걸 100만 가지를 보죠. 다양한 걸 100만 물어보더라고요. 돈도 굉장히. 볼 거고 외모도 볼 거고 키도 볼 거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옷빨도 게 볼 일단은 거고. 키 일단 물어보고요. 좀 저는 옛날에 놀란 게 그러니까 여직원들하고 이렇게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뭐 누구였지? 뭐 새로운 신입사원이었나? 아무튼 그날 첫 출근한 그냥 인사만 딱 그 자리에서 인사만 잠깐 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직원 둘이었나 셋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첫인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잠깐 순간에 모든 걸 무슨 색의 양말을 신었고 스캔. 뭐 구두 앞코가 달아 있는 걸 보니까 뭐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고 뭐 진짜 온갖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정말 야 진짜 여자들 무섭구나. 대단합니다. 정보력이 네. 대단하죠. 순간적으로. 야 진짜 한 1초 만에 스캔이 다 되는 거. 남자들도 1초들 만에 스캐닝 다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걸로 그 스캔의 기준이 무조건 딱 하나죠. 얼굴이 이렇게 얼마큼 예쁘냐, 집중이 돼 있죠. 많이 예쁘냐, 포커싱. 적게 예쁘냐 이런 키포커스인데 오늘 뭐 마이크를 꺼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종합적 분석과 네. 집중해서 포커싱하는 네. 타겟팅. 그렇죠. 포커싱이냐,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오늘 왠지 진짜 댓글이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쌍욕 먹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이버에서 우리 잘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군요. 야, 이 뭐 참 그 직장인의 연애가, 네. 연애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나가고 오, 있는데. 훌쩍 갔네요. 직장인의 그 연애 뭐 대학생과는 또 되게 다르고 그다음에 또 사내 연애에 대한 뭐 이런 우리가 얘기도 나눠봤는데 뭐 결국은 이제 직장인의 연애라는 게 또 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어떤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왠지 네. 다음 주제는 뭐 결혼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어, 밑밥, 정확하십니다. 밑밥 딱 까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주제는
직장인의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아, 이제 네. 두 사람이 필드로 오는군요. 이제 우리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예.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 방송은 남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뭐 가끔 이런 방송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요. 가끔이 좀 잦아져서 좀 문제긴 한데 저희가 특히 이제 1주년 방송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아니, 뭐 전국도 긴장이 이 상태에 있는데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틀어진 트럼프랑- 방송. 트럼프와 우리 정은이 형이랑 뭐 정은이 동생이구나. 그렇죠. 네. 동생. 저보다 동생이에요. 뭐 이렇게 저보다는 그래도 형이죠. 다들 우리가 형이네요. 아무튼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네. 서로가 연애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사내 연애가 필요한. 그렇죠. 사내들 간의 네. 어떤 브로맨스. 정말 진짜 사내 연애가 네. 필요한 두 끝까지 분이 드립을 하네요. 네. 살렸습니다 대표님. 사내 연애. 양국 간의 어떤 긴장이 완화되길 바라면서 네. 다음 주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뭐 앞으로 또 2주간 저희랑 2주간이 아니죠. 이제 우리 앞으로 쭉 같이 하실 거죠, 우리? 아 그럼요. 예, 준호님을 저희가 고정 패널로 이야. 모시는 것을 전격 저희가 오늘 합의를 하고 감사합니다. 버거킹 햄버거 1개 반, 특별히 1개 반을 드렸어요. 거기에다 감자튀김까지. 감자튀김까지. 케첩 많이. 예, 거기에 이제 딱 사인하시고 저희랑 이제 고정 패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앞으로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첫 방송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분위기 보면서 어떤 얘기 하면 좋을까 하면서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산으로 가서 있겠네요. 얘기가 훅 빠지는데 그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오히려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나도 느꼈고요. 모르게 이성을 잃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 제 팀 어떻게 불러야 되죠? 최 팀장. 여기서는 최 팀장님이요? 팀장이라 부르시죠. 팀장님께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구나. 이런 이거 정말로 옆에서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연애라는 거든 뭐든 그냥 허심탄회하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해보다는 기회가 주어진 게 참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호심탄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은 그죠? 네. 허심탄회는 마이크 끄고. 끄고 네. 허심탄회는 마이크 끄면서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저 공개 방송 한번 가면 쓰나요? 네, 남자분들만 모시고 한번 뭐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 뭐 방송은 또 이렇게 좀 저희가 가볍게 한번 그냥 즐기시라고 또 이렇게 했고요. 새로운 게스트, 새로운 고정 패널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이분의 또 캐릭터를 저희도 또 슬슬 또 파악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볍게 일부러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아마 더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아마 다음 주제, 그 다음 주제, 앞으로 2주간에 또 재밌는 약간 연속 시리즈처럼 이제 스토리를 엮고 시즌 1, 2, 3 갈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또 신선한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